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LG화학을 또 3개월 만에 또 업데이트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3개월 동안 거의 업데이트를 드릴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려도 솔직히 오늘 좋은 이야기를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LG화학 묻고 더블로 언제나 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제자로 레포트가 3개가 나왔는데요. 그거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제 생각도 약간 좀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사업입니다. 4분기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95억으로 상당히 좀 저조할 것으로 좀 보인다. 일단 이 회사가 17년도, 18년도에 영업이익 3조, 2조 이렇게 내던 회사가 한 분기당 한 5천억 내외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695억으로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온다. ESS 관련돼서 2,700억 대손 충당금을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형전지는 당연히 이제 IT 향이 많기 때문에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 부분은 2019년도에 3천억 넘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2020년도에 5천억이 넘는 흑자가 예상이 된다. 화학 수요 부진 저번 방송에도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석유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 이익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분기보다 이번 그러니까 19년도 4분기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이 예상을 했던 영업이익 수준은 9,9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번 레포트에서는 한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사이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PER 기준으로 40배가 됐었는데 이제 50배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가 더 영업이익이 줄어든 만큼 주가의 하락이 20%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닥론에 대한 어, 바닥에 대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H사업입니다. 여기도 이제 지난해 4분기 962억 석화 감익 부분을 믹스 개선으로 이제 마진이 좀 좋아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감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써 좀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너덜너덜한 상태까지 지금 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지 폴란드 공장 수율 안정화에 근접해 있다. 근접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화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BEP를 예상을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로우 싱글 정도 5% 이하의 OP 영업이익 마진율이 이익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기는 전지 분야가 죽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사업 부분은 대충 그냥 똔똔 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3개월 동안 제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저해하는 요소. 물론 완전히 우하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풀려나가는 증시 환경에 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을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엔사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목표 주가를 46만원에서 39만원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37만원으로 내렸네요. 줄기차게 굉장히 패기있게 했었는데 38만으로 내렸는데 지금 PER 기준으로도 지금 50배가 넘는다. 50배 가까이 된다. 앞으로 나타낼 이익을 보면서 그러한 2020년도의 포워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ESS라 같은 건 정부의 무능이 좀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언론을 봐도 LG화학이나 SDI로 의심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내지 못하고 있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전혀 불이 나지 않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전지 자체가 100% 충전 방전을 해서는 안 되는 성질의 배터리 포맷인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100%를 채웠다가 100% 방전을 시키는 이런 풀사이클을 계속 돌려야지,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나서 불이 날 정도로 해야지만 사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업 설계를 현 정부 내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ESS를 그냥 어떻게 됐든 전지사 전지 매체 메이커한테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죠. 뭐 거짓말이니까. 뭐 좀만 찾아보시면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전지 박사 전지 관련돼서 좀 석학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명확하게 원인은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해외 사이트는 똑같은 포맷으로 가는 전지들이 왜 불이 안 나겠습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풀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정책을 잘못 설계한 현 정부의 이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좀 무능함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계속 부담으로 얹고 간다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소리는 아니고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1분기 적자 올해도 전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후로는 폭스바겐으로 들어가는 이 MEB 플랫폼, 폭스바겐에서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ID 시리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매스가 되는 대신에 단가는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폭스바겐도 300만 원씩 적자를 하고 한 대씩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에, 어쨌든 폴란드 수율도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원래 2조 정도로 봤던 2020년도의 영업이익이 석화 부분에서 한 1200억 정도 더 까먹을 것 같고, 전지에서도 3000억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이 PER 밴드를 보게 되면 유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아예 표시도 안 했죠. 이거 지금 여기가 22배인데 여기 지금 한 50배 간다는 얘기죠. 회사가 벌어들이는 대비해서는 멀티플 자체는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지만, 어떻게 됐든 2020년, 21년이 되면 이제 정상화 된다고 보겠죠. PBR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밑에가 받쳐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수주 150조. 그 지금 너덜너덜해요. 레포트 봐도 뭐 이게 기관 매니저하고 이런 데서 얼마나 핀잔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이거 다 하기는 어렵죠. 또 엎친 데 덮친다다가 요즘에 이란 뭐 관련돼 있는 이런 유가 상승이 납사 가격 또 올리게 되면 석화 제품은 또 마진이 안 좋기 때문에 1분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또 석화 부분은 또 죽을 쓸 겁니다. 지금 엄청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목표 주가 하향하느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한들, 대표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이연되고 폴란드 수율 안 나와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ESS. 제일 큰 거는 석화 부분이 마진 스프레드가 지금 역사적 최저점에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이 지금 안 좋은 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 그럼 망한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벌어들인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150조를 회계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이익을 또 해서, 원래 회사들이 항상 크게 점프업을 하기 전에 빅베스라고 해서 그 전에 있던 거 싹 다 털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ESS라든가 여러가지 삼중고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언제 해소가 되고 주가가 언제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ESS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전기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150조 수준인데 그거 찍어내면 돈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 마진 만들려놓고 이제 수율이라든가 이런 원가 부분 다 절감하고 이렇게 포맷들을 굉장히 효율화를 많이 시킬 겁니다. 그건 분명히 시간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마지막 레포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EV 시장, 전기차 시장 내에서 그 배터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은 아직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뭐 틀린 소리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희망으로 봐줘보고, 석화 부분의 마진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역사적 저점이라고 한다면 또 기술적인 반작용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묻어놓으면 언제든지 더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은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근데 서서히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계속 풀려나가지 않으면 항상 이런 상단 안에서 그러한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항상 여기서 항상 짓누르게 되는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면 분명히 이 상단을 뚫고 나가는 부분들이 올해는 꼭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뭐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LG화학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계속 좋은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계속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